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그 금리 인하가 이 창투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조기 대선 또한 창투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025년에 각 해외 IB들이 평가하기를 미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이니까 아주 최악의 경제 성장률,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도 경제 자체가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아예 못하는 것이죠. 뒷걸음질 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근데 1.5 밑에는 대부분 다 역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 아래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 외국 해외 IB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계략 같은 시장이라고 우리 증시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벤처 투자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모태펀드를 1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신규 벤처펀드를 1조 9천억 정도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일단 모태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일단 민간인들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자금을 더 부풀려서 그거 갖고 이제 벤처기업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벤처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에도 1조 원 정도 더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벤처 투자에 돈이 몰려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벤처기업, 벤처시장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환율까지 불리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1470원, 80원 거의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141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가 약세를 돌아서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산 상품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 중에 창업 R&D 분야에 돈을 이제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업무 보고할 때 창업 R&D를 증액했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지난해 12월 달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통화 정책을 좀 펼쳐나가겠다. 물론 이게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난해 9월달, 11월달, 이게 10월달, 11월달 연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나서 그다음에 12월달에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통화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이 금감원도 그렇고 정신 못 차리는 기획자들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이 실기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 2월 달에 한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인가 갔다가 5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한국은행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때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그동안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볼 때 올 연말에 최대 한 2.0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보는 투자 이제
전문가들이 나타났고 대략적으로는 2.25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가 되면 지금 2.75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거나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벤처 투자 시장 규모를 보면 이게 이제 2023년이 가장 적어졌고, 그 다음에 2024년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인하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 11조 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펀드를 만들거나 하는 벤처 투자 쪽에 돈이 몰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2024년 상장되어 있는 창수사들을 VC들의 실적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도 상장 창수사들은 지난 연말에 가장 주가가 낮았죠. 12.3 내란 사태가 아마 바닥을 찍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와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자금을 늘려서 이런 보태펀드나 이런 쪽에 돈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리 보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나마도 실적 개선에 관한 가능성을, 기대감을 높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VC들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는 창수사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그걸 때문에 높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 금리도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번 조기 대선 이 바람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소벤처 정책 과제들을 내놓는데,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죠. 대선 공약들이 나오는 것들 모두가 기승전 창투자들의 일입니다. 즉 벤처 투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대선 공약들은 모두 청년 일자리가 됐든 아니면 지역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은 기승전 창투자들의 업무들이기 때문에 창투자들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요번에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창수사들이 이런 벤처기업, 그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런 지역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 지역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좀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어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기 대선 대선 공약들은 결국은 기승전 창투사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창투주들은 요번에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앞뒤 내용도 지난번에 한 2월 달인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또 자세히 좀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씩 그 개념을 잡아가실 겁니다. 자, 요번에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이걸 작년 4분기 실적을 반영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이 나우아이비가 투자한 이 퓨리어스 AI인가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나우아이비는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구조조정 펀드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이나 이런 구조조정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우아이비의 주가도 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퍼니 K도 이제 이 지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주가가 이러한 실적을 급하게 반영하는 모멘텀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프리오사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 컴퍼니 K도 이 프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여기랑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인가요? 그런데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한 것이고요.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 회사도 이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적정 주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9,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수사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벤처 투자나 우리기술 투자 이런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오래된 1세대 창수사뿐만 아니라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SV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그 뭐 다른 업체들 마찬가지죠. 나우아이비도 이건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시장 내에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게 벤처캐피탈의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때문에 신규 펀드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고정적인 관리 보수를 더 많이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저금리일 때 만들었던 펀드들이 이제 만기가 좀 돌아오면서 그 펀드들이 이제 대형 펀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성과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과 보수에 대한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요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일자리 공약들이 늘어나는데 그 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런 투자 펀드도 만들어지고 모태 펀드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창수사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투자 전문 그니까 기업인가요? 하여튼 이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보험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보험 총 발행금의 25%를 모험 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들 자체는 이런 발행보험이 늘어난 대형 증권사로부터 모험 자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영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수사들 실적이 증가할 기회가 많은 것이고, 올해는 이런 창수사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걸 잘 보시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창수사는 이제 발목에서 무릎 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